자, 11페이지 한번 보자꾸나. 자, 여기 구성된 주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 자,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을 보시면은 우리 인류에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자,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자원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자, 다양한 어떤 환경문제가 결부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환경문제의 특징은 발생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다르단다. 발생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봄철이면 해마다 자, 중국발 황사라는 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 중국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어디에 피해를 주는 거야?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 그리고 뭐 중국발 미세먼지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발생 지역과 피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그 환경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공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쪽 단원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미안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야 되겠죠. 지구온난화라는 게 있나 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뭐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화석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걸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영향 당연히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빙하의 면적은 축소가 되겠지. 자,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을 해. 그와 더불어서 저지대는 침수가 될 테고 요즘은 다양한 기상이변, 뭐 슈퍼급 태풍이다, 엘니뇨다, 라니냐다. 자, 요런 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산성비. 산성비는 거기에다 하나 써볼까? 편서풍이라고 한번 써볼래? 편서풍. 특히 중위도 지역에서 자, 내가 볼 때는 얘가 산성비 같아. 얘가 산성비. 그럼 잘 봐봐. 요렇게 불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편서풍이라고 그래. 요렇게 불어가는 걸 편서풍이라고 한단다. 그러면 산성비의 본질은 뭐냐? 자, 산업혁명이 어디서 시작이 돼? 서준아. 영국에서 시작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도 다양하게 화석연료가 많이 소비가 돼. 그럼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자, 편서풍을 타고 저기 극지방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중국의 산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어디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자, 미국의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인 오데오에서 발생한 자, 오염 물질들이 저기 캐나다 북동부에 영향을 주는 게 산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산성비는 건축물 부식, 산림 파괴, 토양 산성화 자, 이런 게 나와 있네. 자, 요거는 아마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성비가 발생하면 이렇게 산림이 고사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럽의 산성비 문제로 동상이 어떻게 된 거냐? 부식이 된 거야. 산성비 문제입니다. 자, 더불어서 해양 쓰레기섬. 해양 쓰레기섬은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자, 요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뭐를 볼까? 자, 요거야,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게 화학 제품이잖아. 요런 애들은 썩으려면 몇백 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해류의 흐름이 더딘 저기 북해기선, 남해기선 자, 요 지역에 이렇게 쌓인 걸 이제 우리는 해양 쓰레기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양 쓰레기섬. 자, 오존층 파괴라는 게 있나 봐.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자,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지구야. 자, 요게 지구인데 지구를 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오존이라는 층이 이렇게 있지. 자, 오늘같이 햇볕이 뜨거운 날
자, 태양이 자, 지구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쬐면은 요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쉴드 쳐주는 기능을 해. 쉴드 쳐주는 기능을 하는데 거기 읽어봤더니 염화플루린 탄소라는 게 있어. 염화플루린 탄소. 자, 얘는 뭐냐? 지금 우리 가정실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그리고 집에 냉장고 그리고 헤어 스프레이 자,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염화플루린 탄소라고 해가지고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구멍이 생기면은 아까 쉴드 쳐주는 게 자, 오존층에 홀이 생기다 보니까 자외선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내려쬐겠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피부암, 백내장 자,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오존층 파괴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존층 파괴는 어디에서? 남극에서 뚜렷합니다. 남극에서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동네는 한낮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거기가 대표적인 남반구 국가잖아. 한낮에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워낙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외출을 하게 되면은 창이 넓은 모자라든지 긴 소매 옷 그리고 선크림이 필수다. 자, 요거를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사막화가 있습니다. 사막화는 사막 주변에 장기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막화의 대표적인 지역은 사헬지대라는 데가 있단다. 사헬지대.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세계 최대의 사하라 사막이라는 데가 있나 봐. 사하라 사막. 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여기를 이제 아프리카어로 가장자리라는 뜻의 사헬지대라고 그래. 사헬지대. 그러니까 요 지역의 사막화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일단 장기간의 가뭄 그리고 저개발국이 많다 보니까 출생률이 높거든. 그럼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농경지 그리고 가축을 유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초지가 황폐화되는 걸 이제 우리는 사막화로 하여금 사헬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열대림 파괴라는 게 있네. 열대림 파괴. 자, 열대림 파괴는 여기가 어딘 줄 아니? 여기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어떤 동네가 있어? 아마존이 있네. 아마존. 자, 여기가 계속 개간이 되면서 지역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 열대림 파괴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대표적으로 저기 아마존 밀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 환경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 다음 페이지는 자, 환경 문제라는 거는 정부에서, 기업에서, 개인에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국제협약을 체결을 해야 된대. 국제협약 동그라미 치렴. 자, 미안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키워드만 한번 볼게. 키워드만 볼 텐데 먼저 지구온난화하고 관련이 된 게 교토의정서야. 중요한 거는 교토의정서는 주로 누가 주체가 되느냐? 선진국이 주체가 돼. 선진국. 잘 봐봐. 1997년에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 싶은 애들이 일본의 교토에 모여서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게 교토의정서. 근데 지금 전 세계 197개 나라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 중국이야, 중국. 근데 중국은 너가 생각하기에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중국은 개도국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잘 봐봐. 야, 이거 선진국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선진국 앤드 어디까지 포함이 된 거야? 개발도상국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 그냥 키워드만 밑줄 칠게. 오존층 파괴.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 습지 보호.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사막화 방지 협약은 뭐 그냥 사막화라고 나와 있죠. 하나만 더 가볼게.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어.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은 산성비하고 관련된 국제협약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어진. 자, 그럼 봐봐. 아까 환경 문제라는 거는 발생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불일치한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자, 그거하고 관련된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루어진 게 지금 보고 계신 국제협약.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런 국제협약을 해야 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보편화돼 있지. 그거 다 어디서 정한 거야? 정부에서. 그치? 그런 어떤 법을 제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밑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거는 아까 교토의정사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들 간에 야, 우리는 2000 몇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일게 약속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오버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붙어, 페널티. 근데 만약에 네가 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까지 배출하기로 하고 5만 배출을 했어. 그럼 너는 약속을 이행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0을 배출하기로 했는데 15, 오버를 하지. 그러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 그런 걸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단다. 오케이? 네. 자, 기업의 노력 한번 볼까요?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 친환경 제품. 그러니까 요즘 집으로 배달되는 생수 같은 거 보면은 라벨이 없는 것 같아. 봤니? 봤어? 요즘 그런 것도 없애는 추세야. 기업에서. 왜? 뭐 때문에? 뭐를 중시하면서? 그렇지. 환경을 중시하면서.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요즘 왜 이래? 요즘은 기업들이 ESG 경영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 요즘 기업들이 엄청나게 내세우는 거야. ESG 경영이라고 하거든. Environment, Governance, Social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기업들이 내세우는 거지. 자, 미래를 위한 가치, ESG 경영. 환경을 중시한 어떤 골자라고 보면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대표적으로 자발적인 애들 뭐가 있냐? 요거 들어봤나 모르겠다. 자, 요런 애들 보셨습니까? 그린피스 환경단체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얘네들도 이제 대표적인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 오케이? 핵 없는 아시아, 핵 없는 지구, 뭐, 이런 식으로.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시민단체가 나설 수 있는 거네. 생태 시민으로서의 노력. 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대중교통을 활용을 해라. 쓰레기 불러수기를 해라.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을 해라.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됐니? 자, 그래서 거기 내신 다지기 한번 풀어볼까? 자,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지호야. 이 친구 앞에 부분 선생님 채점하고. 자, 7페이지야.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13번에 5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 다 맞았네. 13페이지니? 자, 교재 13페이지죠.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2번, 14번에 4번, 15번에 1번, 16번에 4번, 17번에 1번은 지구온난화. 다시. 지구온난화 맞지? 가가 심화되게 이산화탄소 또는 화석 연료의 사용 이렇게 쓰면 되고, 해수 염도는 낮아지고 영구 동토층 면적은 축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 18번에 1번은 하천 오염.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단체에서 해야 될 방법은 알아서 쓰면 될 것 같아. 17페이지 1번에 3번. 앞에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이 되겠죠. 7페이지는 다 맞았던 것 같아. 그치? 거기서 같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서준아. 1번에 느가 뭔 말이야? 1번에 느요. 13페이지 1번에 느? 알겠어요. 자정문형. 또 3번 뭐였어요? 나에 들어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가 지구 온난화인가? 가가 지구 온난화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 빙하 면적은 축소가 되지. 라인강의 결빙 일수가 감소한다. 결빙은 얼음이 어는 거야. 따뜻해지면은 당연히 얼음 어는 일수가 감소할 것 같아. 해수 염도가 상승이 아니라 해수 염도가 감소를 해야 돼. 감소. 이해가? 또 11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다는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축소가 된다 그래야 돼. 다가 지금 극지방이거든. 저기는 얼어있지. 그럼 지구 온난화가 되면 영구라는 건 always 동토 얼어있다라는 건데 어느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녹으니까 축소가 된다 그래야 되지. 이해가? 넌 몇 번이라고 했니? 2번. 북극해 해빙이 감소하는 증가. 빙하가 다시 북극해 해빙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는 게 감소한다. 맞는 거지. 또 12번 볼까? 가나다부터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가는 뭘까요? 산성비. 나는 사막화. 다는 지구온난화. 오케이? 자, 1번 틀렸지. 일단 1번은. 그리고 2번 사막화의 피해자 RR해라는 데가 있거든.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스킵. 3번 다가 심화될 경우 북극 항로의 연간 항해수는 증가한다 그래야지. 빙하가 녹으니까 그쪽으로 배들이 드나들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가의 피해 지역은 나의 피해 지역보다 연 강수량이 적다. 사막보다는 연 강수량이 많겠지. 5번 국제사회는 나의 해결을 위해 파리 기후변화 협약, 미안하지만 사막화 방지 협약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정답 2번 갈게. 2번 됐어?
또 9번이요. 19페이지 9번? 네. 1987년 염화프루아탄소라고 나온 것 같아. 그럼 이거 오존층 파괴 같은데? 나는 지구온난화니? 그쵸? 그럼 기억. 아까 선생님이 오존층 파괴는 주로 극지방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극지방. 기억 틀렸지?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경우 영구 동토층의 면적은 나가 심화될 경우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경우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면적이 축소가 돼야 되는데? 너 틀렸는데? 그치? 정답 5번인데 5번 드르?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됐어? 그리고 봐봐 지호야 요것만 하고 보내줄게. 요것만 하고 요거 아까 프린트 뒤에 못했지? 지우 다 풀었다고 했지? 자 보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자 주간과제 뒤에 섹션이야. 1번에 X 죄송합니다. 1번에 OXO 4번에 대도시권 5번에 전자상거래 6번에 정보화 7, 8, 9는 그느드 10번에 르 11번에 그 12번에 느 13번에 드 14번 실내조사 15번 야외조사. 다음 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 네 7번에 5번이요. 네 문제점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 증가하겠지. 이건 문제점이 아니지.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14번에 5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2번 18번에 4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21번에 4번 22번에 4번 23번에 1번 24번에 2번 25번에 2번 26번에 1번 27번에 5번 28번에 1번 29번에 2번 30번에 2번 31번에 2번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질문 가세요. 몇 번 봐야 되니? 2번 2번이요. 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은. 자 이거 교통이 편리해졌다라는 것 같은데? 시간거리 감소하겠지? 그치? 국가 간 교류 확대되지? 시군 간의 제약이 축소가 되지? 원격 교육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다. 원격 교육 이거는 정보화 같은데? 정보화? 됐어? 3, 4, 5, 6, 7, 8 10번이 잠깐만 10번 볼까요? 그래프는 서울 부산 간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자 2003년에서 2011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철도는 늘어났어. 도로는 줄어들었어. 항공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뭐만 증가한 거야 이거 지금? 철도만 증가했네. 철도만 증가했죠. 옳지 않은 거 철도 수송 분담률 높아졌다. 맞죠? 부산 제주 간 항공 편수가 감소하였다 그래서. 근데 미안하지만 고속철도는 자 여기는 지금 제주라고 나와 있어. 제주
제주는 섬이야. 그럼 제주도까지 항공기 가야 되지. 철도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2번인 것 같아, 2번. 이해가? 네. 11, 2, 3. 5, 6, 7, 8, 9, 10. 29번이 뭘까요? 자, 기억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만을 골라라 그랬네. 자, 기억은 인공위성이 정해진 지구 궤도를 돌며, 자, 이거 뭐야? GPS 같은데? 또는 GPS를 활용한 게 GIS잖아. 그치? 기억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시내버스 도착 시간 안내. 맞죠?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길 안내,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관리, 세계 밀 수확량 및 국제 밀 가격 예측. 자, 요거는 뭐냐면은 GIS라고 해야 돼. GIS. GPS보다 한 단계 더 앞장선. 요게 이제 GIS야, GIS. 오케이? 근데 이 미은의 내비게이션은 GPS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 됐어? 또 없습니까? 자, 28번이요. 28번 문제가 뭐냐? 자, 우리나라 도시의 변화이다. 촌락보다 도시의 인구가 적다. 틀렸죠? 촌락보다 도시의 인구가 많다 그래야 되지. 많다. 잠깐만. 잠깐만. 내가 몇 번이라고 했냐, 요거? 1번이라고 했어? 1번이 아니지, 이거 지금. 촌락보다 도시 인구가 적다. 틀렸네. 도시 인구가 많다 그래야 되니까. 그쵸? 도시거주 인구의 증가폭이 작다. 촌락에서 도시로의 나시계 상대적 특징 그랬네. 나시계 상대적 특징. 도시거주 인구 증가폭이 작다. 촌락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 정답 느르가 돼야 되는데 느르? 왜 그러지? 왜 답이 잘못됐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여기 뒤에를 못한 것 같아. 뒤에 보시면은 여기 과제 섹션이 따로 있잖아. 본 교재에. 요거 못했지? 요거는 선생님이 해설지를 카톡으로 보내줄게. 너는 뭐야 태블릿 없지? 집에 있겠네. 집에 있긴 해? 계속 출력해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 요거는 그냥 해설지로 보내주는 게 낫겠지? 이거 뒤에 부분 해설지로 보내주고 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 그것도 선생님이 너는 이따가 그냥 학원에 와서 가져가. 선생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 이따 2시간 후에 온다며. 알았지? 저도 끝나고 와서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됐어? 네. 오케이. 그리고 너는 주간까지 한 번 더 갈 것 같아. 선생님이 내일까지 보낼게. 내일까지. 내일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내일 주간까지 하고 답지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내줄게. 알았어? 오케이. 고생했다 얘들아.